이제 어떤 세무사분인데 올해 31살이고 운 좋게 사업이 잘 돼서 현재 순자산 약 20억. 31살인데 20억 정말 대단하십니다. 총자산 25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친한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실제 사례들을 보니 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이 너무 크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크게 다가왔다. 저 역시 결혼을 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법제도상 재산 분할 구조가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결정을 쉽게 못 내리고 있다. 만나는 분들마다 결혼 이야기를 상대가 먼저 꺼내며 혼전계약서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근데 상대방도 알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혼전계약서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제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인 거 맞고요. 현재는 일부 자산을 법인을 통해 분리해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상장 주식이니까 이제 그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이 됩니다. 대상 분할하게 되면. 그래서 일부 자산을 법인을 통해 좀 분리해두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방법이나 경험담이 있을까요? 주변에 크게 공감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비슷한 고민을 겪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근데 이제 첨언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자녀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결혼이라는 선택을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게 아니고 20억을 모으고 보니 결혼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이제 댓글 조금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참 이런 댓글 뭐하러 다는지 모르겠는데 20억이 많은 거야? 상급지 아파트도 못 삼. 이게 저는 이런 댓글은 참 그래요.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열폭 오지게 했노 이렇게 해가지고 끝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사실 주제랑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뭔가 괜히 뭐하러 비하를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고. 자, 일단 이제 의견을 구했는데 몇 명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유경험자랑 얘기를 해줄게요. 본인 이제 경험자라고 하네요. 나도 30 중에 20억 정도 있었다.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 너무 겁나서 엄청 순박한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이면 사실은 그 재산분할 인정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자, 일단. 그래 놓고 싹 태도 바뀌면서 재산분할 하자고 해서 소송까지 가서 방어했습니다. 방어했대요. 잘 됐죠. 그나마 가성비 3년이 되기 전이라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데 이제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는데 1년 6개월에 파탄 사유가 발견이 됐고 이 여자랑은 못 살겠다. 이 남자랑은 못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별걸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산분할 이슈가 커집니다. 근데 별거를 하게 되면은 그 별거 이후 시점에서는 공동생활을 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관련 소송에서 조금 더 그 방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가성비 3년이 되기 전이라서 다행히 뭐 이렇게 됐다. 저처럼 그릇된 선택 마시고 결혼하시려면 제가 굉장히 자주 강조하는 게 있죠. 그 사람의 배경을 좀 봐야 된다. 사실 제가 인성을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좀 깔려 있어야 되지 좀 아예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사실 사람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배경이나 집안 자산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 게 저 사람도 어느 정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봐야 되기도 하고요. 너무 격차가 크고 이제 자산 격차나 이런 게 너무 크다 보면은 아니면 또 마인드도 이러면 차이가 커지거든요. 커지다 보면은 이제 이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착하다 성품이나 이런 거 다 시간 지나면 바뀐다. 자, 요거는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뀌는 성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친구가 어느 정도로 사고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더 깊게 봐야 됩니다. 더 깊게 봐야 돼요. 이렇게 갈 거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삶에서 지켜봐야지, 그냥 내 앞에서 하는 행동, 착하다라, 성품 좋다, 이것만으로는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이것까지 가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많이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물론 자산이 님처럼 비슷할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을 만나라. 이게 이제 조금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지표긴 합니다. 지표긴 해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제가 이제 사실 좀 강조를 해드렸던 게 점점 경향성도 그렇고 그 동지론을 좀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찾으면 조금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도 살아온 것도 비슷하고 해서 조금 더 동지론적인 성향이 강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참 이게 진짜인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저도 욕먹기 싫어서 요즘에 이거 재산 분할 얘기 좀 덜 하는 편이었는데 이게 재산 분할이 진짜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그나마 전문가 세무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변호사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제 재산분할 무서워서 결혼 못 한다는 게 참. 그쵸.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까놓고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걱정 안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결혼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제 개념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돈 모으고 이런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성향이 적어요. 이게 이런 성향이 적어요. 예. 없다는 건 얘기 또 못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이게 원래 인간이 돈에 욕심이 생기면 다 어떻게든 돼요. 어떻게든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감안하려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 원래 돈에 대해서나 이런 걸 어떻게 건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3년, 약속의 5년. 이게 5년, 10년이었는데 좀 점점 뭔가 줄어드네요. 자, 일단 이건 누가 지난 게 아니야. 이건, 네, 사실 지금 3년 때부터 좀 재산분할 비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20에서 25% 정도까지 지금 사실 실무에서는 지금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좀 있고, 뭐, 요런 부분들이 좀 사실은, 꾸며낸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맞아요. 이제 요 얘기가 나오면 딱 요 얘기가 보통 나와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다 뜯겨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럼 이혼 안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너무 전형적인, 이거 꿈속의 이상적인 얘기죠. 이상적인 얘기다. 이상적인 얘기다. 물론 이제 저도 이런 배우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좀 그렇게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것도 맞아. 맞는데 뭐랄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저는 눈이 높았어요. 솔직히 눈이 높았고 특히 성품이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롭게 보는 스타일이었어요. 진짜 까다롭게 보는 스타일이고 이런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엄청 빨리 한 편까지는 한 그때 한국 나이 34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진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신적인 거 이런 걸 보는 이제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훈련과 단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보통.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생업도 바쁜데 그런 거에 시간을 어떻게 쏟고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제 살아왔던 행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라. 아니 사람이 이제 사랑할 만 해야 사랑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예,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이제 내 배우자도 그런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이거를 이제 뭐 사실 이거는 네 일단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럼 확신이 드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요. 저는 좀 다른 케이스긴 한데 그 나이 10억 정도 있었고 나눠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과 같이 살 집 사서 지금 딸들과 살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긴 했어서 많이 큰 돈이 되었지만 지금도 다 주게 되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설이 아니라면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라면 되게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변심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약간 걸러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은 뭐 20억 인생 최대치도 아닐 거고 30초반에 그 정도면 능력과 가치가 뛰어난 거니까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냥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 요런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재산을 무조건 뭐 재산 분할이나 재산을 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랑한다는 거는 금전적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물론 뭐 여자분들에게는 남자의 재력이 이제 매력적인 요소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제 이 친구한테 뭐 돈을 뜯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하진 않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핫글로 블라인드에 올라가 있어서 오늘 얘기가 나와서 좀 한번 봤습니다. 박진영이 말했듯이 연행을 조심할 게 아니라 조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 만나는 게. 그쵸, 맞아요. 저게 맞아요. 저게 맞고. 사실은 저도 이런 좋은 사람, 그냥 정말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노력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까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행운이거든요. 모두가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뭐 다 운이 있고 행운이 있고 어떤 인연이 딱 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긴 해요.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이제 내가 저런 사람을 꿈꾸다가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까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이제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 기준을 통해서 좀 판단을 해보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긴 하는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간이 정말 맘먹고 속이려고 하면 사실 속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인생이 맞아요. 인생이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거죠. 그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진짜 나를 완전히 속이려고 작정을 했어. 그래서 정말 연애 1년 막 2년을 했는데도 완전하게 날 속였어. 그거는 못 이겨요. 그거는 못 이기고 그래도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어떤 판단 지표나 또 그 사람이 살아온 행적이나 그 사람의 경제 개념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모야 뭐 어차피 보면 나오는 거니까 외모는 뭐 다른 판단 요소가 없으니까요. 투자책, 운동, 공부면 그러니까 제가 아니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저기 능력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또 여자도 잘 보시고 또 좋은 배우자 여기 여자분들은 또 좋은 남자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자분들이 상담 의뢰하면 여자분들한테 맞게끔 해드리고 남자분들이 하면 남자분들한테 맞게끔 해드리는데 여자분들도 이제 매력적인 남자 특히 조금 뭐 리딩할 수도 있고 좀 삶을 진취적으로 바라보는 남자 거기다가 인성이나 이런 것도 좋은 남자 이런 사람 고르는 게 맞아요. 네, 당연히 여자분들도 맞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모 보시고요. 외모도 이쁜 사람이면 좋죠. 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특히 근데 결혼 생활에서는 저는 조금 이제 외모 비율하고 이제 인성 비율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인성 비율을 조금 더 높이셨으면 하긴 해요. 이제 외모도 중요하긴 한데 그것도 맞는데 조금 더 비율을 조금 이제 인성이나 성품 쪽으로 조금 더 두셔라. 그 정도는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하죠. 뭐 무조건 뭐 인성 성품만 봐라. 그또 이건 성적인 거니까 그런 것도 완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형제 자매끼리도 재산 그럼요. 이게 돈이 걸리면 상속 재산 분할 싸움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돈 걸리면은 누구나 괴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3개월, 3년, 30년 맞아요. 예, 저 이론이 있어요. 3개월 버티면 3년 가고 3년 버티면 30년 가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제 경험상 제가 지금 딱 그 결혼 지금 만 3년 돼가거든요. 이제 아이도 낳았고 근데 딱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결혼 생활 내내 거의 싸우질 않아서 지금까지는 만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피비님 말씀 맞아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의 그 다른 타인에 대한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데다가 그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나에게 하는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거야. 그쵸. 세 번 살고, 그쵸. 맞아. 인성이 제일 중요해. 맞아요. 그거는 뭐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 제가, 근데 이제 뭐 성적인 거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당연히 결혼은 성적인 것도 포함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데, 결혼 생활에서는 아무래도 인성이 좀 중요하긴 하죠. 회사 생활 이론. 그쵸. 3개월 3. 근데 결혼도 비슷해요. 실제로 결혼도 비슷해요. 그게. 그래서 보통 1년 차, 2년 차에 이혼하는 커플 있잖아요. 거의 어떤 줄 아세요?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삐걱거립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했는데 아주 빠른 시기에 이혼한 케이스에서는 그 거의 신혼여행부터 삐걱거려요. 신혼여행 돌아와서 뭐 거의 초반 일주일 차부터 엄청나게 삐걱거립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 아예 잘못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냥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혼보단 파혼이 낫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파혼이 되게 좋은 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사람의 좀 진면모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가지 마셔라. 결혼을 내가 어떤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뭐 청첩장을 만약에 뿌렸다.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막 눈치를 보면서 뭔가 찝찝한데 계속 그냥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끌려가지 마시라. 무조건 이혼보단 파혼이 나요. 그리고 보통 결혼 준비 과정에서 쎄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 쎄함이 보통 맞습니다.
보통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꼭 그 결혼 전에 특히 뭐 결혼식 식장 들어가기 전에 뭐 혼인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항상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오늘 이제 글 올리신 지금 본문 이거 글 올리신 세무사님 이런 분들이 좋은 거예요. 뭐냐면 결혼 전에 이미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시작을 하니까 이게 되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고서도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자분들은 이제 가끔 여자분들 중에 이러고 보고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간혹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 이건 뭐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서 이런 고민하는 거라고. 진짜 사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남자분들이 실제로 재산을 많이 축적하신 분들은 재산 분할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요것도 이제 부자분들이나 이제 사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하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혼인에 대해서 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재산 분할 현행 제도가. 자, 일단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하고 이혼 소송 굉장히 열심히 해드리고 있고 형사소송도 열심히 해드리고 있으니 주변에 홍보랑 이제 선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